7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이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정치 구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남도 진도 출신입니다. 네, 우리 그 해남의 네. 대선배이신 김봉호 네. 전 국회 부의장께서 하도 저한테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닌다고 야단쳐서 오늘 취재 편의점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야, 그래서 확실히 멋있으십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취재 편의점이요. 현재 48만 명이 더 했는데 네. 오늘 2만 채워서 50만이 돌파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예. 이 국회가 네. 너무 재밌으니까 국회 방송을 보고 맞습니다. 유튜브 방송들이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예. 취재 편의점이 많이 구독자가 돼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다 짐 싸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현장을 법사위 할 때 현장에서 잘했잖아요. 예예예. 그때처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가장 뜨거운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은 국회 현장으로 가서 취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대표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핵 그 국회 국민 청원하는 게요. 지금 현재 89만 3,617명입니다. 만약 그 시스템만 네. 원활하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한 2시간 네.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또 다운도 되고 그렇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네. 개선해서 국민청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네.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예. 만약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300만은 훌쩍 넘을 거다. 300만. 예,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100만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엄청나죠. 300만까지 모인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민심이 들 끓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네. 김태호 차장 이분들의 답변을 보고 오늘 훨씬 더 많이 청원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최상병 또 대통령 경로. 네. 이태원도 경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를 보고 우리 국민의 경로가 시작된 거예요. 국민 경로가 이렇게 청원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십니까? 사실 말이죠. 네. 제가 12년간 네. 국회 법사위원을 하면서 저는 유일하게 국회직을 법사위 소청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해봤어요. 이건 12년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 국회 청원, 탄핵 청원이 예. 들어오면은 예. 이게 법사위로 오고 청원 소위로 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원장이 네. 김용민,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수석 부대표, 예. 그 이원의 서영교, 전현희, 박지원인데 와. 거기에서 막강 멤버들이네요.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어제 김용민 소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청문회를 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왜 국민이 그러하는가 찬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네. 이러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검토를 했는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예. 소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네. 청문회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예. 아직 7월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더 이 원장, 소위원장 간에 잘
소통을 해서 네. 결정을 하자 했는데 아이 법사위 소청심사 소위원회가 이렇게 각광받는 거기에 또 박지원이 서게 됐다. 예. 그래서 제가 TV를 탈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 줄였는데 네. 국회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또 국회에서 더 각광받는 스타 정치인으로 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스타니까. 저는 근데 그 저 상임위 때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아니 그 사람들도 그 나오신 분들한테 예. 좀 긴장을 그러니까요. 풀어주면서 그리고 또 긴장하라고. 예,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위의 답변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김태호 제1안보실 1차장,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 뭐 이런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 회고록에 대해서도 아예 말을 바꿔가지고 예. 사실 그런 발언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로 대통령의 네. 오리발 대통령실 비서실이다. 예. 완전히 예. 작당하고 예. 탁 끊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최상병 문제의 발단은 거듭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은 대통령을 비롯한 56명의 대통령 측근 네. 관계자들이 3,699번의 네. 전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거예요.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서 임지훈 비서관에게 물었어요. 네. 대통령이 왜 경로했냐 하니까는 대통령의 경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화나는 것도 완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말씀은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네. 지난 5월 31일 MBC 보도에 의하면은 네. 대통령께서 관여했고 네.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네. 현 피의자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날리면 바이든도 고소를 하는 대통령실에서 네. 제가 이 내용을 네. 청문회 때 동영상으로 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분은 딱이네. 네.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냐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갔다가 완전히 네. 이 최상병 문제는 박정훈 수사단장 네. 대령의 항명에서 시작된 거다. 네. 그리고 김태호 1차장은 대통령의 경로는 들어본 적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 자기가 못 봤지. 예. 임지훈 국방비서관은 보았기 때문에 네. 말할 수 없다 하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도대체 완전히 대통령은 경로만 하고 네. 대통령실 비서실은 오리발만 내버리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왜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가를 국민들한테 웅변으로 네.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항명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딱 짜고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완전히 예. 딱 짜고 나온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이 지난 그
저 청문회에서 상당히 심도 깊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이것은 박정훈 단장 네가 문제야. 이렇게 규정하는 운영이 같았습니다. 지금 일부 예. 해병대 극우파들은 박정훈, 예. 이용민 중령, 예. 대대장 예. 여기를 매도하면서 정청래, 박지원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아주 네. 진짜 전화 테러를 하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그런데 당신들 눈에는 정의로운 예. 해병의 모습을 봐야지 예. 어떻게 그런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보호를 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 네. 이 박지원도 그러한 불만을 가진 해병들의 전화 테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네. 보내려면 보내고 말라면 말지만은 제발 예. 국민이 생각하는 해병대다운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